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이드의 그 발달 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용을 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상당히 의미 있게 다루었습니다.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가 5가지가 있죠. 암기법, 구항남잠생, 구항남잠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가지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첫 번째가 구강기다라고 하는 거죠. 구강기. 구강기를 거치면서 그 다음 항문기죠. 항문기. 항문기를 거치면서 그 다음 남근기. 그 다음 잠복기 또는 잠재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죠. 생식기라고 해서 크게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중에서 리비도가 어디에 머무는가? 자, 입에 있다. 구강. 그 다음 항문, 그 다음 남근, 그 다음에 잠복되어 있고요. 본격적인 생식기 이런 5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생에서 1.5세, 그렇죠? 출생에서 태어나서부터 1.5세까지, 그 다음 1.5세에서 3세까지 가 항문기다라고 보았다면 3세에서 6세까지는 남근기로 보았습니다. 요 시기에 남근기까지의 시기에 거의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된다라고 보았죠. 그 다음에 6에서 13세까지는 잠복되어 있다가 12세, 12세, 그 다음에 12세 이후부터 그 이후로 이제 보는 것이 5가지의 단계를 연령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구강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애착 형성이죠. 애착. 주 양육자와의 애착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았고요. 항문기에는 배변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배변 훈련을 통해서 이 시기에 배변 훈련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성격이 좀 형성된다라고 보았죠. 그 다음에 여기 남근기에서는 초자아가 발달합니다. 초자아가 발달하는 시기고요. 남아이든 여아이든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잠복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잠복이 되면서 동성애 친구에게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죠. 동성 친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때는 이제 공부에 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형성에 집중하는 시기다 라고 보았고요. 생식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성 친구에게 관심이 가겠죠.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이 간다. 이때도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어떤 성격이 발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구강수동적인 것과 구강공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구강수동, 그 다음 구강공격 적인 2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구강수동적인 성격은 상당히 의존적인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의존적인 성격. 여기 여러분들 수동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존입니다. 수동. 그 다음 공격적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그런 성격의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문기에서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항문을 보유하거나 하나는 항문을 폭발하는 거죠. 항문 보유. 또 하나는 항문 폭발. 항문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깔끔한 성격이죠. 여기는 깔끔. 그 다음 항문 폭발은 아주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 성격이 되겠고요. 남근기 때는 여아는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요. 남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갖고 있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다음 엘렉트라 컴플렉스 2가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남아는
그 거세의 불안을 느끼는 거고요. 여아는 본인의 그 남근이 없는 남근 선망에 그러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잠재기를 거치면서는 승화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생식기에서는 좋은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때는 제2의 컴플렉스를 가지는 시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는 요만큼만 정리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 교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상담의 목표는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분석적인 상담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목적은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네요.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시키면서 더 나아가서는 통찰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보이고 있는 증상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았네요. 그래서 내담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화, 그 다음 정화에서 통찰, 그리고 통찰에서 무의식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노력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격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고 지적이고 정서적인 이해와 재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을 살펴본다면 결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 무의식, 정신분석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상담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상담의 목적.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죠.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 하는 것인데 이 자각을 증진시키는 것은 결국 통찰이다. 인사이트라는 이런 통찰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이런 통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담자는 전이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내담자가 전이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 어떤 인물에서 봤던 전이 현상이 일어날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해석을 해주게 되고요. 이러한 상담자의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이 전이 현상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통찰을 하게 되죠. 통찰. 그 다음 내담자가 저항의 현상을 일으킵니다. 저항, 상담자에 대해서 저항을 일으킬 때 상담자는 이 저항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되고요. 이러한 내담자의 이 상담자의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는 통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는 거죠. 내담자의 저항과 전이에 대해서 상담자가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 이 상담자의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는 다시 통찰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반복되고 점점 더 정교화되어지겠죠? 정교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훈습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결국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시켜라. 이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통찰이다. 통찰이라는 이 과정은 먼저 대화를 통해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고요. 이러한 정화를 거치면서 통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찰의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계속해서 훈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자신의 무의식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이 전이 그리고 저항 이 부분과 거기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통찰을 이루어지고 이 통찰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면서
확대가 되어지면서 반복해서 이러한 훈습의 과정을 거치는 것.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훈습의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내담자가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보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다. 이것이 결국은 정신분석 이론의 상담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